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 거룩한 안식일 첫날 안산교회 성도님과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과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춘분도 어제 지나 완연한 봄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일치월장, 매일 자라거나 나아지면 좋으련만 다른 일치월장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취직이 안 되고 월급이 줄고 장사가 안 되는 어려운 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소자가 박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앞에 서니 무척 떠올리네요. 한편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금의 오해를 풀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신약 241쪽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고 성스러운 모양으로 지구를 둥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살게 좋게 만드신 지구를 대우주, 인간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모습을 축소한 소우주이며 소우주인 인간은 대자연의 꼴을 따라 지어지는 법입니다. 자연의 모든 이치가 인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우주인 지구의 땅의 원소는 소우주인 인간의 육체와 염소가 똑같습니다. 1년 365일은 인체의 365개 뼈와 뼈마디와 같고 1년 24절기는 양쪽 갈비뼈 24개와 같고 1년 365일은 체온 36.5도와 같고 1년 12개월은 흉추뼈 12개와 같고 일주일은 경추뼈 7개와 같고 손과 발가락 5개는 요추뼈 5개와 같습니다. 팔과 다리 4개는 사계절과 같고 머리가 둥근 것은 태양을 닮아 하늘을 상징하고 발바닥이 넓은 것은 땅을 닮았으며 지각 땅은 피부와 같고 초목은 신체의 털과 같고 암석층은 뼈와 같고 용암은 골수와 같고 지천은 피와 같습니다. 강에 물이 흐르듯 몸에 피가 흐르고 피와 눈물은 이슬은 눈물과 같습니다. 썰물과 민물은 호흡이 1분에 18회와 같고 바람이 불듯 인체도 보이지 않는 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인체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대양은 오장과 같고 박양, 김양, 이양이 아니고 태평양, 태서양, 인도양, 북빙양, 남빙양이며 육대주는 육부와 수자가 같고 소주, 탁주, 맥주가 아니라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유럽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아프리카주입니다. 주야가 있듯이 사람의 몸에는 차고 깨는 것이 있으며 천둥과 번개가 있듯이 사람의 몸에는 즐겁고 노여움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인체의 뇌출혈과 같고 지진은 인체의 아픈 곳을 알려주는 것이며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듯 인체는 상처가 되며 1월이 있듯이 사람의 몸에는 양눈이 있어 사물을 보게 합니다. 인체의 약 70%가 물인데 우리 몸에도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무기질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며 바닷물을 정화하듯이 우리 몸도 들숨과 날숨으로 불순물을 정화합니다.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고 지구 중심에도 지구핵이 있듯이 사람 몸 가운데는 심장이 있습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사계절이 생기듯 심장은 인체의 정중앙이 아니라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는 달의 영향을 받아 고른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는데 프랙탈은 전체와 똑같은 형상과 성질이 세세한 부분에 나타나는 자기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분은 전체를 나타내고 전체는 부분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말하자면 작은 한 부분에 전신의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로 귀나 손이나 발이나 얼굴도 그럽니다. 그래서 인체를 소우주라고 하며 인간은 땅과 원소가 같기에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보면 볼수록 경이롭고 신비로울 뿐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신체 각 부위를 지칭하는 용어는 약 140개가 될 정도로 다양하며 또한 신체 각 부위별로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중요성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인체 관련 용어를 보면 머리 부위는 5699번이 나오고 예로 얼굴은 1895번이 나옵니다. 몸통 부위는 7346번이 나오고 간은 14번, 배는 109번, 손은 1638번, 창자와 내장 기관은 261번이 나옵니다. 하체 부위는 959번이 나오고 다리는 274번, 무릎은 35에 나옵니다. 전신 부위는 1831번이 나오고 피는 296번이 나오고 뼈 골절은 155번이 나옵니다. 대변은 2번, 눈물은 182번, 침은 29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각자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령의 전인 육체를 보존하려면 음식을 잘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음식 건강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1%밖에 되지 않지만 사람이 살려면 중요한 순서로 공기가 94%, 물이 3%, 햇볕이 2%, 음식이 1%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먹는 일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값도 없이 무한정으로 빈부, 학력, 남녀노소, 죄인까지도 누구나 태어남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기와 물과 햇빛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는 선물로 살고 있지만 음식은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음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다 주셨지만 사람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불과 1%밖에 되지 않는 먹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식사해야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해로운 음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신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구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실천하면 1장 29절, 즉 숫자대로 129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는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시대의 농약, 화학비료, 인스턴트 식품, 화학 첨가물, 화학 조미료, 합성 감미료, 방부제, 유전자 조작식품, 화학적으로 만든 정제염 등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방법으로 자본가들이 대량 생산하는 식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과대 광고에 맹신자가 되어 독소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건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사가 아닌 상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아무렇게나 먹으며 스트레스 속에서 꾸억꾸억 먹으며 상품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음식의 맛도 각자의 체질에 맞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으로 맛도 평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 1% 중에 사람은 1%가 많으면 정상인 건강한 삶을 살고 1%보다 적으면 현재 질병의 종류로는 대략 12,420종 중 단지 1% 차이로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암 환자나 딴치병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즐거울수록 독소는 점점 쌓입니다.
향기롭고 고소하고 맛깔스러운 산의 진미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지는 모르지만 건강에는 아주 해롭습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병명이라도 알면 다행인데 원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하면 신경성 또는 증후군이라는 원인 모를 병으로 말합니다. 식품 중에서 식품의 왕인 소금은 수많은 음식 가운데 최고로 높은 자리이며 1만 가지 약 중에 왕입니다. 소금은 식품 가운데서 으뜸인 동시에 약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소금을 모르고서는 식품과 약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생기는 대부분의 난치병과 생활습관병, 만성 질병들은 그릇된 소금을 그릇된 방법으로 먹기 때문이므로 그릇된 방법으로 만든 그릇된 소금을 먹으면 당뇨, 고혈압, 암 등 갖가지 난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만든 올바른 소금을 올바르게 먹으면 만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며 만병의 명약인 올바른 소금을 자기 체질과 식성에 따라 원하는 만큼 먹을수록 좋고 그릇된 소금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한자라는 글자는 쓰기 어렵고 까다로우며 읽기 어려운 점도 있는 한편 뜻을 명확히 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우 편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양약자는 풀초 밑에 줄거울 낙이 합쳐진 글자로서 약자는 풀을 즐겁게 먹으면 약이 된다는 글자입니다. 약이란 질병을 고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의 총칭인데 다른 뜻으로는 독, 고치다, 치료하다, 담을 둘러싸고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더 약자의 중요한 것은 간 맞추다, 조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소금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양약, 간 맞출 약으로 소금이 약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소금을 뜻하는 한자 소금 염자를 보면 좌측에 신하신, 오른쪽으로 사람인, 그리고 아래로 소금로, 제일 밑에 그릇병자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얼마나 소금이 중요하면 신하가 소금 결정을 그릇에 두고 지킨다는 형상입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하고 오늘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세 가지 금 중에 황금보다 중요한 것이 소금이고 그렇게 중요한 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살아있어 가족도 보고 설교도 듣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30장 35절에는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레위기 2장 13절에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민수기 18장 19절에는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니라. 신명기 29장 23절, 사사기 9장 45절, 열왕기하 2장 20절에는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니 소금으로 죽지 아니한다고 쓰여져 있고, 에스라 4장 14절, 6장 9절, 7장 22절, 역대하 13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욥기 6장 1절에는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에스겔 16장 4절, 43절, 24절에 소금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시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71쪽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화목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도 있고, 다시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328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 신약에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께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났지만 바다로 가면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금입니다.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계신 것처럼 바다는 눈에 보이지만 소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금물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자궁의 모래집 안에 있는 액체가 양수인데 한문으로 양약, 상서로울 양, 물수. 양수는 염증과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고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낳을 때 태와 함께 나오면서 아기가 나오는 것을 쉽게 해줍니다. 이 양수가 0.9%의 소금물로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거룩한 물입니다. 이때 삼수변의 양약자, 즉 큰 바다 양, 큰 물결 양자를 쓰지 않고 양약자 또는 상스러울 양자를 씁니다. 우리 몸 혈액 속에서
0.9%의 염분,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음식 섭취가 건강을 1%라고 할 때 우리 몸속 혈액이 0.9%의 물을 유지해야 하기에 음식물 중에 소금이 0.9%를 차지할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지의 3분의 2, 약 70%가 소금물인 바다입니다. 육지의 모든 노폐물이 모이는 바다에 소금을 엄청 많게 하셔서 노폐물을 해독시키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바다를 70%나 많게 하셨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 전체에 있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으로 지구를 덮으면 두께가 37m나 된다고 합니다. 바다를 생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 혈류는 말 그대로 생명을 키우는 바다, 그 자체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혈액을 통해 생명을 전달하며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양수라는 바다와 함께 했습니다. 엄마가 임신 때 양수의 0.9%가 모자라면 입덧이 심하고 0.7% 이하가 되면 기형아도 많이 나오고 조산 위험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때는 질 좋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엄마도 건강하고 태아도 아주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사람은 양수인 소금물에서 태어났기에 회귀현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바다를 좋아하고 파도 소리에 엄마의 심장 소리처럼 들리고 석양을 보면 마음까지 편안하며 즐거워집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자연에 대한 회귀 본능으로 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약 40%는 해안을 기준으로 1km 반경에 거주하며 23개의 세계 대도시가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진짜 맛은 쓰고, 시고, 달고, 매운맛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매운맛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짜다의 말은 그런 여러 가지의 맛이 잘 짜여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실제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을 혼합해 보면 짠맛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에 소금만 잘 사용해도 다른 어떤 종류의 양념이나 향신료를 넣을 필요가 없으며 그렇기에 소금은 진정한 맛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생명과학입니다. 병원에 실려가면 링거액 0.9% 생리 식염수를 공급합니다. 하루 1000cc에는 소금이 15g이나 되는 양이며 만약에 하루에 2봉을 맞는다면 하루 소금 30g이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왜 저염식을 하라고 강하게 권하면서 링거 주사를 누구에게나 놓는 것일까요? 이율배반 아닙니까? 병원에서 고혈압 환자나 어떤 질병이 있든지 모르더라도 무조건 링거부터 꽂아 놓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자연 치유력을 증가시키고 만약에 수술을 대비하여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려면 마취제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링거에 소금물이 없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약이 되는 이유는 최고의 항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논리를 통해 올바른 소금은 최고의 항암 식품이며 질 나쁜 소금과 저염식은 오히려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소금은 암 환자나 모든 사람에게 입맛을 회복하게 합니다. 암 환자는 굶어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산소 부족으로 소화 및 흡수기관의 장애로 입맛이 없기 때문으로 만일 저염식을 한다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둘째, 소금은 혈액을 맑게 하여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더 많이 섭취하므로 여분의 물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노폐물이 빠져나가 혈액을 맑게 하고 소금 섭취를 늘리면 물 섭취로 인해 혈액의 농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혈액이 맑아져 혈류가 개선되며 세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암과 여러 가지 질병과 치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소금은 지방을 흡착하여 배설하며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합니다. 소금은 암의 원인인 고지혈증, 즉 이상지질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혈류를 개선하며 혈류가 개선되면 세포가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암세포는 증식을 멈추고 종국에는 사라진다고 상파울로이드의 실험을 통해 소금이 지방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금은 수분과 기름의 결착력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주부들이 튀김 요리를 만들 때 물기가 있으면 기름이 이리저리 튀는데 이때 소금을 한 줌 넣으면 기름이 튀는 현상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금이 수분과 기름을 잘 결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에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은 지방을 빼는데 소금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넷째, 소금은 일산화탄소를 흡착하여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소금이 일산화탄소를 흡착함으로 헤모글로빈의 산소와 결합이 쉬워집니다. 소금이 일산화탄소 1개를 잡아주면 산소 200개를 더 공급할 수 있으므로 산소 전달이 능력이 높아집니다. 예로 전에 연탄가스 중독 시 산소 용적률이 높은 동치미국이나 김칫국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이유도 바로 소금이 일산화탄소를 흡착하는 특징 때문입니다. 다섯째, 소금은 바이러스를 무력화시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합니다.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입하면 세균과 백혈구와의 공방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폐물과 세균 및 백혈구 사체 등과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섭취하면 중금속 배출로 면역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몸속에 유익한 균의 증식을 돕고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혈액의 탁해짐을 막아 암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합니다. 소금은 중금속을 배출하여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며 활성산소가 제거되면 과산화지진의 발생을 막아 혈류가 개선됩니다. 따라서 세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됩니다. 일곱째, 소금은 대사물을 환원시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합니다. 소금은 알카리성 식품으로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산화된 세포를 환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질 좋은 소금을 섭취하면 금속성의 나트륨의 강력한 환원작용으로 과산화지진과 같은 산화물을 환원하여 혈류를 개선하여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예로 감자나 사과를 자른 면을 공기 중에 놔두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산화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늙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금물에 담가 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갈색으로 변한 감자나 사과 표면이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된장에서는 가능합니다. 된장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생각해 봅시다. 항아리 표면에 있는 된장은 진한 갈색이나 된장 속을 뒤집으면 겉으로 나온 된장은 곧 갈변이 되어 검어지고 속으로 들어간 된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된장 속에 산화를 방지하는 효소가 있고 소금이 촉매 역할을 하여 원 상태로 돌려놓는 강력한 환원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금은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체내에서 NK세포, 내추럴 킬러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할 때는 물과 소금, 즉 생리식염수를 암세포에 주입하여 파괴한다고 합니다. 이때 염분이 부족하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없으므로 소금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의 큰 무기를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홉째, 소금은 면역력을 높여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합니다. 중금속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금을 통해 중금속이 제거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면 암세포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통해 몸속에 중금속이 배출되면 무력화되었던 백혈구의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암 예방 연구 자료를 보면 부산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된장 항암성 입증 실험에 의하면 위암세포에게 된장 축축물을 넣었더니 암세포가 급격히 감소했고 9일 후에는 거의 사라졌으며
소금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그 효과가 커졌으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된장의 항암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된장 속의 양질의 소금 때문입니다. 소금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소금의 지방분해 배출에 의해 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진 결과 세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체력과학연구소 곽중실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된장이 항암식품으로 놀라울 정도로 영향이 크지만 콩이나 다른 채소에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성분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소금이 있어야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 곡식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공급해주고 항산화 작용은 있으나 항암 작용은 없습니다.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촉매 작용을 하여 항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살펴보면 소금은 체액의 알칼리성과 삼투압을 유지시켜주고 위액의 원료가 되고 쓸개즙, 췌장액, 장액, 소화액의 성분이며 근육 수축의 생리에 작용합니다. 또한 체온을 보존하고 힘을 내게 하며 체내의 탄산가스 배출을 돕는 등 유용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대표적인 순기능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입맛을 잃은 사람은 자꾸 짜게 먹습니다. 소금은 독을 제거하는 해독작용과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작용, 피를 맑게 해주는 정혈작용, 노폐물을 배설시킴으로 인한 신진대사의 촉진작용, 세균을 죽이고 몸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작용, 좋지 않은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환원작용, 체질을 개선하는 중화작용, 항균작용, 혈압이나 체중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조합작용 등 인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는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좋은 소금을 먹으면 소장에서 간으로 들어가 1000가지 이상의 효소를 만들어내는 화학공장인 간에서 생체대사가 되어야 췌장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간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말에 간이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이 짭짤한 것을 간간하다, 간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간을 맞춘다는 것은 소금을 배에 있는 간장의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일부 통계에만 나온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짜게 먹으면 해롭다고 싱거운 소리를 합니다. 소금이 좋고 나쁜 것 구별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대한 의약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 위원장이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위원장입니다. 외부로부터 몸이 공격당하면 방해하는 국방부 장관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가장 오래된 항생제이고 가장 이상적인 살균 소독제이며 가장 오래된 소화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값이 싸고 치료약인 질 좋은 소금까지도 멀리해 병에 걸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묻고 싶습니다. 소금의 진짜 이름은 염화나트륨, 화학기호로 NaCl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염화이온 60%와 나트륨이온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용한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원소 기호는 Na, 나트륨은 세포 내의 양이온으로서 체내에 나트륨의 2배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염소 원소 기호는 Cl, 나트륨과 함께 세포 외액에서 체액의 균형과 삼투압의 조절을 돕고 체액의 산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염소 Cl은 우리 몸에 나쁜 황록색 가스이고 나트륨 Na는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지닌 회색 금속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질이 다른 두 원소가 하나님께서 알맞는 비율로 합쳐져서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 됩니다. 소금에는 나트륨과 염소 말고도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등 여러 가지 미네랄이 조금씩 들어있으며 소금이 짠맛을 내는 이유는 나트륨 때문입니다. 소금이 하얀색을 띠는 것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라는 원소 때문입니다. 소금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흡습성이라고 합니다. 바다는 육지의 모든 노폐물을 다 받아서 저장하고 해독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소금이 왜 일상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을까요?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 하면 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또한 뉴스나 의사들은 환자에게 싱겁게 먹으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해한 성분인 중금속을 보호한 소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를 빌미로 정제염을 대량 생산 유통하여 돈을 벌려는 대기업의 각종 노비와 홍보로 미네랄이 풍부한 하나님이 준 천일염을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도부터 무려 45년간이나 천일염을 광물질이라고 금지하고 법으로 정제염만을 식품으로 인정한 바, 그에 따른 커다란 부작용으로 6대 생리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현대의학은 엄청 발달했지만 암, 고혈압, 당뇨병, 난치병, 아토피 등 무수한 현대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저염식을 해도 그 수많은 약이 많고 먹는데도 환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9년부터는 소금을 광물질로부터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45년간이나 몸에 해로운 정제음을 먹었던 습관 때문에 소금을 지금도 무서워합니다. 현대병은 미네랄이 없는 염화 나트륨만 들어있는 정제염, 맛소금, 암염 등을 너무 오랫동안 섭취함으로 생겨난 난치병입니다. 전에는 소금이 너무 귀했기에 정부에서 소금을 관리할 때는 가난한 시대에 잘 먹지는 못했어도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은 별로 없었습니다. 소금 중에 맛이 짠 염화 나트륨만을 축출하여 백색의 결정태로 얻어낸 것에 글루타민산 소다라고 하는 화학 조미료를 배합하여 상품화시킨 것이 맛소금으로서 몸에는 아주 나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일염 성분에는 황산이 있는데 이것이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화황이 되어 뇌졸중이나 고혈압 등 혈관 질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라고 하는 산화 마그네슘이 체내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모세혈관과 각종 장기의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장기를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암에 걸리지 않는 것도 바로 염분 때문이며 또 인체 중에 염분 함량이 가장 높은 심장, 염통이라고도 하지요. 12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제독 소염 작용 때문입니다. 저염식으로 염분 농도가 0.8% 이하로 낮으면 혈액 자체가 정화작용과 소염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균이 침입하면 백혈구도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금은 오래된 것일수록 간수가 다 빠져 제일 좋은 상품으로 인정받으며 그 이유는 소금 속에는 약간의 비소, 화학기호 AS가 함유되어 있는데 흔히 이를 간수라고 합니다. 간수는 천일염을 오래 보관하는 동안 저절로 빠집니다. 비소, 즉 간수는 독성이 있는 중금속이며 열에 약하며 열을 가하면 유기물과 비소가 제거되고 천연 미네랄만 낳는 양질의 천일염이 됩니다. 소금은 약 알칼리성 상태이지만 소금을 구울수록 볶을수록 강 알칼리성을 띱니다. 여기서 소금을 구워 먹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깨끗하다는 이유로 보물 덩어리인 천일염을 소홀히 여기고 제제염, 암염, 맛소금, 꽃소금에 익숙해져 버렸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 혹독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들은 무조건 소금을 구분하지 않고 저염식을 강조해 환자가 많이 생겨나면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저염식을 요구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화학소금은 화공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금을 주로 먹고 소금 유해론으로 인하여 저염식을 하라는 현대인들은 인체 염분 농도가 0.3 내지 0.5%라고 합니다. 소금의 대가로 불리는 일본의 오사카 대학의 무시야모리 교수는 결코 건강을 바랄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소금이 부족한 부분을 과자나 사탕 등 각종 당분으로 채워지고 있어 소금의 가치가 퇴색되고 의약품에만 존재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인식과 생활 습관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소금을 먹는 것이 나쁨이 아니라 미네랄이 결여된 가공된 표백 정제요금, 염화나트륨 99% 이상으로 하얗게 표백되어 있는 정제염과 맛소금 등 질이 나쁜 소금을 먹으며 산소 공급도 순조롭지 않아 치매도 걸릴 수 있고 암에도 취약합니다. 정제소금은 짜기만 하지 혈류의 순환을 도울 만한 미네랄을 갖고 있지 않아 짜게 먹어서 얼굴이 붓는 경우에 대부분은 정제염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질의 문제이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탕수수는 좋은 것인데 정제된 백설탕이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짜다고 할 때 그 맛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싱겁다, 심심하다, 짭조름하다, 찝찝하다, 간간하다, 맛이 맞다, 되게 짜다, 짜다 못해 소태 씹는 것 같다 등등 참으로 많습니다. 영어로 소금이 salt, 짠 것이 영어로 salty 맞나요? 그럼 짭짜름하다, 찝찝하다, 간간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금은 화학공업에서도 나트륨은 다른 원소들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촉매제로 이용합니다. 해마다 생산되는 소금 가운데 4분의 3은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공장에서는 소금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소금의 성분인 염소와 나트륨을 따로 떼어넣어서 탄산나트륨, 황산나트륨, 나트륨, 염소 등으로 사용합니다. 소금을 무려 14,000가지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확인되어 있는 바닷물에 들어있는 원소는 73가지입니다. 바다와 인체에 있는 10대 원소는 원소가 많은 순서대로 바다는 수소, 산소,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황, 칼륨, 칼슘, 탄소, 질소이고 인체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나트륨, 칼슘, 인, 황, 칼륨, 염소입니다. 소금은 채취 장소와 가공 방법에 따라 순도 및 화학적 특징이 다릅니다. 인체에 유용한 소금이지만 가공 방법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소금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천일염, 암염, 정제염, 용융요금, 소금, 죽염, 황토소금, 조염 등에 있으며 해초에서 추출한 것이 조염이라고 합니다. 색깔과 모양이 제각각 다릅니다. 세계에서는 250종류의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국가는 프랑스, 포르투갈, 호주, 멕시코, 일본 등이며 갯벌이 형성된 곳에서만 천일염을 만들 수 있으며
천일염은 한국에서 서해안에서 제일 많이 만듭니다. 세계 최고 양질의 소금을 만들 수 있어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애국가에 통해물이 마르고 달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 더욱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세계 5대 갯벌은 한국 서해안,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 카나다 동부 연안, 아마존 연안, 북해 연안입니다. 수입 소금도 식품 진열대에 많은데 값비싼 프랑스산 게랑트 소금보다 더 질이 좋은 국산 천일염에 미네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 먹는 약은 기후와 생활습관, 육식주의자냐, 육식과 채식을 겸한 식사냐, 채식주의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육식동물은 주위에 소금이 있어도 관심이 없고, 채식하는 동물들은 주위에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먹으려고 서로 핥고 아주 좋아하듯 말입니다. 소금을 정부에서 일일 권장량을 정할 게 아니라 각자 체질에 맞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자기 식성에 맞게 질 좋은 소금을 먹으면 됩니다. 저염식을 했더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저염식을 했는데도 자기 몸 상태가 어딘지 아프거나 상태가 좋지 않아 양약을 오래 드시는 분은 혹시 나쁜 소금을 섭취하지 않았나 생각하셔서 질 좋은 소금으로 몸의 염분이 0.9%를 유지하시면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질 좋은 소금이란 즉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피소를 전부 제거한 구운 소금을 드시면 됩니다. 맛을 보면 짜면서도 단맛이 나중에 나오며 이것이 질 좋은 소금입니다. 그러나 쓴맛만 있다면 나트륨 성분이 많다든지 간수가 빠지지 않은 나쁜 소금입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흔히 오늘 짭짤하다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질 좋은 소금을 드셔서 건강도 하시는 일도 더욱 짭짤하시길 소원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